자, 3-2절에 가속도 문제인데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자, 여기 똑같은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는 0에서 A까지 가는데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 2분의 세로축의 변화 4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면 가속도는 2,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했었죠. A에서 B까지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가로축의 변화 분의 세로축의 변화, 이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가속도는 2에서 5까지 3분의 4에서 8까지 4죠.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 정의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제 3번 문제인데요.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10초 동안에 0에서 30m/s로 일정하게 가속할 수 있는 자동차. 그래서 시간은 10초 동안인데 이 과정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의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똑같은 거죠.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같아요. 우리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여기서 이 0에서 A까지의 가속도 기울기는 어디서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제 직선이 되는 그래프에서는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같은 겁니다.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구간 내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의 질량은 1000kg이다. 얼마나 강한 힘이 필요하겠는가? 질량 나와 있죠? 힘 나와 있죠? 여기 가속 그랬죠? F는 MA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M은 100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떤 시간 변화 동안에 얼만큼 속도가 변화됐는가? 이게 가속도의 정의죠. 10초 동안에 속도가 이만큼, 요거는 1초당이라면 1초당 3이죠. 3m/s씩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죠. 매 초당. 10초마다는 30이 변하겠죠. 3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3에서 3000 뉴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뉴턴의 제2법칙과 가속도의 정의식이 이렇게 이제 복합이 된 이런 문제였고요. 자, 힘이 하는 일, 이제 단원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일입니다. 일은 어떤 그래프예요? F, 힘, 거리 그래프에서 그 힘의 곡선 아래 면적이 1이 되는데 힘이 일정하면 이 아래 면적은 이제 사각형의 면적이 돼서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힘이 하는 일은 이제 여기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 하는 일을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 일정한 힘 곱하기 변이 델타 x, 그죠? 또는 x 또는 델타 t, 그래서 그죠? ft라고 할까요? 힘 곱하기 변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변이를 곱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1, W 이렇게 썼었고, 단위로는 줄을 썼죠. 줄, 그렇죠? 힘 곱하기 변이, 뉴턴 미터가 1줄이 되는 겁니다. 1줄은 1 뉴턴 미터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뭐 이 그림은 이제 용수철 힘이었죠. 용수철이 물체에 가하는 힘, 아니면 외부에서 용수철에 가하는 힘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나요. X만큼. 그때 요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F는 KX. K는 X분의 F 구해볼 수 있겠죠? K는 X분의 F. 그래서 1m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X가 증가하면 힘도 증가하겠죠? 이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용수철 상수 K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면적, 힘과 거리, 그죠? 변이죠. 힘 변이에서 힘 아래의 면적이 곧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는 용수철 속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이 플러스로 바꿔서. 그러면 이거의 이 면적은 가로축이 XF, 세로축이 KXF가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KXF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가로축은 XF, 세로축은
KXF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F가 두 개 있어서 2분의 1 KXF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용수철 힘이 한 일이 얼마인가 그럴 때는 용수철 힘을 대입해야 되고, 이 용수철 힘이 한 일에 의해서 내부의 에너지가 얼만큼 빠져나가겠는가, 그랬을 때 또는 저장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힘이 하는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KXF의 제곱이 용수철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용수철을 압축했죠? 압축했는데 이 압축된 거리가 10cm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네, 여기 이제 압축이 되든 얘는 늘어나든 용수철은 늘어나면 플러스 10, 줄어들면 마이너스 10인데 항상 제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랬다가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1번 상태, 그렇죠? 1번 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고, 2번 상태는 이제 이완이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늘어난 길이가 없어지겠죠. x2는 0이 되는 거예요. 이 위치는 용수철의 끝점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용수철의 끝점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기준 0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속력 V2는 얼마냐? 역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하는 건데, 카이네틱 에너지, 용수철 에너지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점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2번 지점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 V2를 구해볼 수 있겠죠. 요건 이제 0이죠. V1은 0입니다. 이렇게 돼서 0으로 이렇게 대입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V2를 구하면 루트 n분의 k x1 그래서 0.02분의 400이에요. 그럼 400은 루트 해주면 20이고, 0.02는 루트 해주면 0.01 곱하기 0.02예요. 그렇죠? 2예요. 우리 계산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400 곱하기 루트 0.01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0.0이라고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이고,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1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1 이렇게, 여기에 0.1은 또 원래 있던 거죠. 곱하기 0.1 이렇게 해주면 이제 14.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가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2 곱하기 0.1이니까 0.14 14cm가 돼야겠죠? 이게 0.14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0.14m per sec. 그래서 14cm per sec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계산이 잘못됐네요. 네, V2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V2를 계산해 봅시다. 자, 루트 400, 그죠? 루트 400은 20이 돼야겠죠? 곱하기, 이거 한번 다 해볼까요? 이렇게 루트 400 곱하기 루트 0.01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0.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 400은 20, 0.01에 루트 해주면 0.1이죠? 그거의 역수니까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0.1이 돼서, 이건 200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가 1.4잖아요. 그러면 141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거기에 다시 0.1이었으니까 14m per sec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근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소모 전력이 30W인 LED 조명등이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랬습니다. 에너지는 PT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P는 전력 곱하기 시간,
물론 이제 전력의 개념이 시간분의 한 일 또는 에너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W는 PT, 에너지는 PT가 됩니다. 그래서 P는 30 와트 곱하기 1시간인데 여기 와트가 줄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시간 곱해줄 때는 초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3600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6 하면 108이죠. 108 곱하기 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10의 3승. 그래서 요거는 1.08 곱하기 뭐 그냥 108이라고 써도 되겠죠? 108 킬로 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108 킬로 줄이 이때 이제 사용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10의 거듭제곱으로 1.08 곱하기 10의 5승 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2번에 가보시면 1000kg의 트럭이 72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트럭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떤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 V는 72km/h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트럭에 가해지는 저항력.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공기 저항이 이렇게 가해지겠죠. 저 왼쪽으로 이렇게 저항력이 가해질 겁니다. 이거를 F라고 하자고요. 이게 800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트럭이 이 속력으로 일정하게 운행하기 위한 인류는 그랬는데, 우리 인류를 구할 때 P는 T분의 W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 W는 어떤 힘이 하는 일, 힘 곱하기 거리 X 이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 곱하기 T분의 X가 바로 V가 되잖아요. 이렇게 힘 곱하기 V가 바로 일률 P가 되는 겁니다. P는 FV, 우리 본문에서도 공부했었어요. 자, F가 얼마라고요? 800N. 속도는 얼마예요? 72인데 이게 km/h로 나와 있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72 곱하기 1km는 10의 3승미터,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해서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3.6분의 1이에요. 저 3600분의 1000이니까 3.6분의 1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00 곱하기 72 나누기 3.6이죠. 곱하기 3.6분의 1 단위는 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6분의 72는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800 곱하기 20 와트, 즉 8이 16kW가 답이 돼야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와트가 이렇게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공식 다 P는 T분의 W, P는 FV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줄 수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전기 모터가 기계를 동작시킨다. 모터의 입력 일률이 2.5kW이고 전체 효율은 60%이다. 이거는 이런 이제 모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2.5kW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1초당 2.5kJ이니까 2.5kW라고 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줬더니 60%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효율이죠. 그렇죠? 그러면 2.5 곱하기 0.6 킬로와트가 기계적인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 모터잖아요. 전기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 줬더니 어때요? 출력이, 기계적 출력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5 곱하기 0.6 하면 이게 6, 5, 36이 1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렇죠? 1.5 킬로와트의 기계적 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출력 인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1.5 킬로와트가 답이 되는 거고, 300kg의 하중을 위로 들어 올리는 속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300kg의 물체가 있어요. 그렇죠? M은 300kg의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위로 가는 힘이 얼마라고요? 위로 가는 힘이 P는 FV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을 위로 가해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때 들어 올리는 힘은 다름 아닌 뭐가 돼요? mg, F는 mg가 되겠죠? mgv가 되겠네요. 그렇죠?
F가 mg니까 mgv가 되는데, 따라서 이 v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mg분의 p가 되겠죠. 자, p는 1.5kg, 1.5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거고, 질량이 300kg 곱하기 9.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G가 9.8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걸 9.8을 근사적으로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확히 이제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9.8 쓰는데, 근사적으로 구할 때는 3000이 되겠죠. 300 곱하기 10 해서 3000. 그죠? 3 곱하기 10의 3승. 분자는 1.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2분의 1, 0.5 m/s라는 속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0.5로 구해줘야 돼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일정한 속력입니다. 들어올리는 속도, 일정한 속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률식 FV를 적용한 거고, 그 힘을 300kg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여기서는 최소한 300G가 되겠죠. mg니까, 그렇죠? 300 곱하기 9.8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 문제 더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3-4절 응력에서 공부했던 거죠. 응력과 변형률 요거 있었는데, 250N의 힘에 의해 전선이 2mm만큼 늘어난다. 비례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즉 후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구간이죠. 전선을 5mm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전선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당겨요. 250N의 힘을 줘서, 그랬더니 얼마큼 늘어나요? 늘어나는 길이 델타 L이 2mm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이 힘과 늘어나는 길인데, 이 힘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 L분의 늘어나는 길이 델타 L, 그리고 요게 이제 비례하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이게 바로 역률이에요. 역률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데, 역률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고, 요게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5mm만큼 늘어나게 하려면 원래 2mm만큼 늘어나게 했을 때 가하는 힘이 250N이었죠. 그럼 얘를 5mm만큼 늘어나게 하려면 힘을, 여기 2.5배죠. 그럼 얘도 2.5배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0 곱하기 2.5 뉴턴의 힘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역률은 일정한 게 바로, 역률이 일정하도록 되는 게 비례 한계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델타 L을 곱하기 2.5배가 하려면, 2.5배가 되게 하려면 힘도 곱하기 2.5배가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250N의 2.5배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요. 직경이 20mm이고 길이가 2m인 구리봉이 인장력 5kN의 힘을 받는다. 하중이 걸릴 때 봉의 응력과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라. 구리의 탄성률은 96GPa이다 그랬는데, 이 구리의 탄성률을 그대로 우리는 역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률 2는 L분의 델타 L 분의 A분의 F가 돼서 응력을 변형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F 나누기 A, 즉 면적당 힘이 응력이죠. 이건 변형률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상수를 역률이라고 하는 거고, L분의 델타 L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응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변형률, 변형률, 그리고 E를 역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응력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 값을. 그래서 A번의 답은 A분의 F예요. A분의 F. 그죠? A분의 F는 이걸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A는 직경이 20mm 그러면 반경은 10mm죠. 그래서 직경 D가 주어지면 면적 A는 2분의 D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D의 제곱 파이, 그죠? 요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이 밀리미터인데 이걸 우리 한번 미터로 바꿔보면 20m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앞에 0이 하나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그렇죠? 요게 D였어요. D의 제곱을 내주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파이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요게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분의 D의 제곱 파이. 힘이 얼마예요? 5kN.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뉴턴 단위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놓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5 곱하기 10이니까 2.5가 돼야겠죠. 여기 5, 4, 2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2.5가 되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10의 4승이 돼야 되고 원래 이제 3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10의 7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력이죠. 응력. 예. 자, 응력은 계산이 됐어요. 이제 B번에 갑니다. 봉이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원래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2m였죠. 그럼 요 식에서 델타 L을 구하는 겁니다. 델타 L은 얼마냐? 델타 L은 F 나누기 A 나누기 2분의 L이 되겠죠. 2분의 L 곱하는 겁니다. 요 식이. 델타에 대해서 양변에 2분의 L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온데 A분의 F가 응력이죠. 응력 바로 구했잖아요. 2.5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 거고 L은 원래의 길이가 2m죠. 그러니까 2 써주시면 되겠고 이게 2는 역률입니다. 역률은 96 기가 파스칼 그랬습니다. 96 곱하기 기가는 10의 9승이죠. 10의 9승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응력의 단위랑 이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5 곱하기 2 해주면 5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96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늘어나는 길이는 96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96분의 5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있죠. 96분의 5는 거의 100분의 5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100분의 5. 정확히는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20분의 1. 그죠? 19분의 1 정도 되겠죠. 19분의 1. 그죠? 19분의 1cm 정도 늘어났다. 아니면 근사적으로 이게 바로 0.05예요. 그렇죠? 0.05 근사적으로 센티미터.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됩니다. 0.05cm는 0.5mm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앞에 10을 곱하고 뒤에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0.5mm 이 정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률의 개념, 탄성률의 개념은 이런 것까지, 그렇죠? 요거까지 한번 알아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목수 둘이서 대들보를 운반하고 있다. 그 대들보의 길이는 3m이고 무게는 600N이다. 한 사람이 약간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대들보의 한쪽 끝에서 1m 되는 곳을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쪽 끝을 들고 나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막대를 위로 드는 거죠. 그래서 F1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끝에서 드는 거예요. 위치가 주어져 있죠. 1m 되는 곳 그리고 맨 끝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질량이 분포가 균일하다면 중심에 이렇게 중력이 가해지는 거죠. mg가 아래쪽으로. 세 개의 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크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크는 즉 타우 전체 토크의 합은 1번 힘에 의한 토크 타우 1과 2번 힘에 의한 토크 타우 2 그리고 중력에 의한 토크 타우 g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힘 그 점을 오른쪽 끝점을 지나는 힘에 의한 토크는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1에 의한 토크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의 기준점에서 보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이 mg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힘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힘을 플러스 토크로 보자면 이게 mg 곱하기 mg까지의 거리 얼마가 되겠어요? 1.5m죠. 무게중심이니까 1.5m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1.5라고 합시다. mg 곱하기 1.5 이렇게 써주고요.
자, 타우 1, 즉 F1에 의한 토크는 F1까지의 수직거리 2m가 돼야겠죠? 이 거리 2m. 이렇게 여기 이제 모멘트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앞으로 이렇게 써줄까요? 그런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F1 이렇게 더해서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F1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mg 곱하기 1.5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2분의 m은 600, mg가 600이죠. 이 무게가 600 곱하기 1.5가 돼서 450 되겠죠? 450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F2는 얼마냐? F1 더하기 F2는 mg랑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모든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도 0이 돼야 되는데 F1은 위로, F2도 위로, 그런데 mg는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mg는 0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예. 그래서 F1 더하기 F2는 mg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mg. 자, 그러면 F1을 구했으니까 F2는 mg 마이너스 F1이 돼서 mg가 600N이고 F1이 450이니까 얘는 150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1은 450N의 힘을 줘야 되지만 F2는 150N의 힘만 줘도 된다. 그래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길이가 5m인 균일한 다이빙대를 두 곳에서 받치고 있다. 받침점 하나는 끝에서 3.5m 거리에 위치하고 다른 받침점은 1.5m에 위치한다.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 끝에서 3.5m, 왼쪽 끝에서 다시 1.5m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 수영선수가 물 위에 다이빙대 끝에 서 있을 때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구하라. 물론 이 다이빙대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이빙대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사람이 누르는 힘이 이렇게 아래로 가해지겠죠.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여기 왼쪽 끝과 여기서 1.5m 떨어진 곳에서 힘을 어떻게 가해야 되냐. 여기서는 아래로 힘을 가해야 되고 여기서는 위로 힘을 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오른쪽 사람이 누르는 힘과 반대 방향의 힘이 가해져야지만 이 다이빙대가 쓰러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왼쪽에서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긴 막대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이쪽에 눌러주고 이쪽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얘를 F1, 얘를 F2, 이거를 F3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 F2, 아래로 작용하는 힘 F1, 아래로 작용하는 힘 F3를 더해서 0이 나와주면 평형이 되는 거고 토크도 각각의 힘에 의한 토크 다 더해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직 방향을 모르니까 각각의 방향을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F1이 작용하는 이 점을 여기를 5점이라고 할까요? 5점을 기준으로 토크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F2는 이 점에 대해서 얘는 반시계 방향, F3는 시계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되기 때문에 F2에 의한 토크를 플러스로 잡아두면 F2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이제 1.5m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 F3까지의 거리는 3.5m예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토크라고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가해져야겠죠. 그래서 요 값, 즉 타우의 토크의 총합이죠. 토크의 총합을 구해보면 1.5 F2 마이너스 3.5 F3가 되는데 이게 바로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F3는 사람이 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가 되겠죠. 사람의 무게.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사람의 무게는 안 나타나 있지만 사람의 질량을 m이라 하면 무게는 이제 m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F2를 구하면 1.5분의 3.5 mg 이렇게 나오겠죠. F3가 mg예요. 그렇죠? F3가 바로 mg가 되는 겁니다. 이게 mg. 그래서 사람 무게의 1.5분의 3.5배가 F2로 가해져야 되고 그러면 F1은 얼마냐? 요 식에서 F1 구해볼 수 있겠죠. F1은 F2 마이너스
F3예요. 그렇죠? 근데 F2가 1.5분의 3.5고 F3는 그대로 mg니까 요건 답이 얼마 나오겠어요? 1.5분의 2가 나와줘야겠죠? 1.5분의 2 mg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F2 그대로 넣어주고 F3는 mg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5분의 2m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2 마이너스 F1, F3 다 더해서 0 나오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 토크의 총합도 0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압력 단원으로 가보는데, 압력 단원은 수업 시간에 다 풀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해보시면, 압력을 구하라. 압력은 A분의 면적분의 힘 F가 돼야겠죠? A는 50mm의 제곱, 힘은 250N인데, 단위 조심해야 되죠? 250N과 이거를 미터의 제곱으로 바꿔보죠. 50 곱하기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이 되고 50분의 250 계산하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에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 2번. 대기압이 100kPa일 때 폭이 10m, 길이가 30m, 풀장에 물에 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구하라. F는 PA가 됩니다. 그렇죠? 자, 10에 몇 승이에요? 10에 3승, 2승 하니까 10에 5승이 되겠죠? 면적은 10 곱하기 30이니까 3배. 그래서 3 곱하기 10에 7승 뉴턴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피스톤에 가해진 힘이 0.2kN, 압력은 80kPa. 직경은 얼마인가? 직경 먼저 면적 구해봅시다. 면적 A는 P분의 F죠. F가 0.2kN, P는 80kPa. 킬로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80분의 0.2 단위는 미터의 제곱인데 이게 2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래서 피스톤의 직경 D의 제곱은 파이분의 2 곱하기 80분의 0.2. 여러분이 전자계산기로 계산해서 루트 쓰면 되겠죠. 따라서 D는 해주는데 D는 이게 40분의 2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게 40 파이분의 0.2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는 이제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탱크가 600mm 깊이로 물을 담고 있다. 600mm는 60cm 또는 0.6m, 얘는 0.35m 이렇게 됩니다. 탱크 바닥에서 수압을 계산하시오. 압력은 로, G, H 이렇게 되죠. 로는 10의 3승 kg/m 세제곱이죠. 10의 3승. G는 9.8 곱하기 H는 깊이가 얼마예요? 바닥에서의 깊이는 0.6, 단위는 파스칼.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문제 5번. 저장 탱크가 가솔린을 4.7m 높이로 담고 있다. 이렇게 탱크에 가솔린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압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P는 32.2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뭐를 구하는 거예요? 밀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가 얼마예요? 로 G H죠. 로 G H가 32.2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로는 GH분의 G 9.8, 높이 4.7, 32.2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SI 단위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문제 6번. 수직 튜브가 밀도 13,600kg per m의 세제곱인 수온으로 채워져 있죠. 이게 이제 밀도가 되겠죠. 로. 튜브 바닥에서의 압력, 바닥이 높이가 안 나와 있네요. 높이 H, 압력 P가 나와 있으니까 P는 로 G H에서 높이 H는
로 G분의 P로 계산이 됩니다. 압력 P는 101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101 킬로파스칼로는 1.36 또는 1.36 곱하기 10의 4승이나 아니면 13,600 그대로 써줘도 되고요. 곱하기 9.8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단위는 미터. 근데 이걸 뭘로 구하라? 밀리미터로 구하라 했으니까 1000을 다시 곱해주면 밀리미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문제 7번. 대기압이 101 킬로파스칼일 때 해수면 아래 30m 깊이에서의 절대 압력을 구하라. 절대 압력 P는 이 대기압 압력 P0, 이걸 P0라고 합시다. 더하기 물에 의한 압력 P, 물에 의한 압력이니까 PW라고 하자고요. 그럼 P0는 101 킬로 파스칼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PW는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높이가 H인 곳에서의 압력 PW는 로 WGH, 로는 이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 GH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바닷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30 로가 되는 거고요. G는 9.8, H는 30, 단위는 파스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요게 101 킬로, 요거는 1.030 곱하기 9.8 곱하기 30 킬로파스칼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네요. 101 더하기 킬로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신에 여기는 1.030 곱하기 9.8 곱하기 30 해서 킬로가 밖으로 10의 3승이 나왔으니까 1000으로 나눠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몇몇 킬로파스칼 하면 절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계기 압력 또는 게이지 압력은 이 P0를 빼준 요 PW만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게이지 압력, 이 전체는 절대 압력 되겠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였었죠. 떠있는 물체 또는 부력입니다. 부력은 뭐와 같으냐? 부력은 물체가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유체의 무게. 그래서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의 무게, 그 유체의 무게. 이게 바로 부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력이니까 MFG 이렇게 되겠죠. MFG. 이게 바로 MF. 유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유체의 질량인데 유체의 질량은 여기 잠겨진 부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체로 바꿨을 때 그게 MF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떠있는 물체, 이건 이제 떠있는 물체의 경우에만 이렇게 돼요. 떠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물체의 무게와 부력이 같아요. 물체의 무게는 전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전체 질량은 물체의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 곱하기 G 해주면 되겠죠. 자, FB는 vs 로 FG인데 vs는 여기서 잠긴 부분의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이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본문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한번 복습해 본 거고, 물체가 공기 중에서 2.76 뉴턴이에요. 공기 중에서. 그런데 물속에 잠기면 줄어들죠. 그럼 부력이 얼마예요? 부력이 그 차가 되는 거죠. 2.76 마이너스 1.925 해주면 0.835가 되겠죠. 0.835 뉴턴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저울로 달면 2.76 되는데 물속에 넣고 저울로 달면 어때요? 이 물체의 무게가 1.925 뉴턴으로 줄어든다. 그거는 부력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죠? 유체 속에서 그 부력이 바로 0.8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0.835는 물체의 잠긴 부분, 유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가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유체의 무게와 같다고 했습니다. 유체의 무게는 잠긴 부분의 부피를 그 유체의 질량으로 채워준 거죠. 그죠? 유체로. 그래서 질량은 로 곱하기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잠긴 부분이 그대로 전체가 다 잠겨 있으니까 VS 잠긴 부분의 부피는 전체 부피 V와 같다고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V는 요 식에서 V는 어떻게 돼요? V는 로 FG분의 0.835가 돼서 로 F는 밀도를 물의 밀도 1000이죠. 1000 곱하기 9.8분의 0.835 미터의 세제곱이 이 물체의 부피가 되는 거고, 이 물체의 밀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밀도는 2.76이 이게 바로 그냥 mg잖아요. mg. 따라서 요거는 v 곱하기 로 g예요. 그죠? m이 로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를 구해라, 이제 물체의 밀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로는 v g분의 mg가 돼서 mg 무게 2.76뉴턴, 부피는 여기 구했잖아요. 요걸 이제 그대로 부피 대입하시고 g는 9.8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B번까지 하고 C번은 우리 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쪽에 뭐 여기는 이제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겠고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수은이 수은이라고 하자면 수은이 오른쪽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큰 거예요.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만큼 더 크냐, 그 압력 차가 바로 요 유체의 깊이 차가 되겠죠. 깊이. 그래서 이 깊이를 h라고 하자면 P는 로지, 이걸 d라고 할 거예요. h라고 하지 말고 d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로지 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 점을 a점이라고 합시다. 요 점을 b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c점이라고 하자면 a점과 b점은 압력이 같아요. 그 이유는 깊이가 같기 때문에. 수평에서 같은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a점과 b점은 압력이 같습니다. C점은 압력이 더 낮은 거죠. 이거는 P, C 더하기 로, G, D가 돼야겠죠. 그래서 B나 A는 C보다 D만큼 더 깊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체는 C에서의 압력이죠. P, C는 P, A 마이너스 로, G, D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D는 마이너스 0.24 또는 0.24를 넣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2kPa이 더 낮은 거죠. 공기중보다 더 낮은 겁니다. C에서의 압력이 더 작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2kPa이 계기 압력 또는 게이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압력은 대기압 101kPa를 더해준 69kPa이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은 압력계 또는 뭐 마노미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구해봤던 거 좀 맞춰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의 한번 해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